여당의 진성준 의원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때문에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특히나 11만 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정부에 반대한다라는 국민 동의까지 청원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일까? 함께 보시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게 된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자, 증권거래세율도 인상하겠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하겠다. 그러자 발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했습니다.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으로 폭락한 겁니다. 정부에 반대한다라는 청원이 11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아까 그 50억을 10억으로 낮추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대주주들이 연말에 봐라. 양도세 안 내려고 대규모로 주식 던질 거다. 그러면 주식 폭락한다. 코스피 지수 미국처럼 우상할 수 없다. 대량으로 주식 매도 시 주가 하락 초래한다. 개미들만 손해본다. 라고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걸 왜 모르냐는 겁니다. 국내 증시에서 미국과 같은 세금 내게 하면 누가 국장하냐. 아니 그리고 외국인은 세금 안 내게 하면서 왜 꼭 국민들만 그러냐. 부동산에도 그러듯이. 그러더니 라는 정부를 비판하는 반대 청원이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5일 만에 11만 돌파입니다. 야 이렇게 말이죠. 깜짝 놀란 여당. 이렇게 반발이 쏟아지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말 다르고 정책위 의장 말 다른 겁니다. 김병연 원내대표, 뜨거죠. 10억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정책위 의장 진성준 의장, 야 그렇다고 주식시장 안 무너져. 전혀 다른 결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야당 비판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좀 찬찬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정익준 변호사님. 글쎄요. 일단은 저 7월 31일에 기재부에서 뭘 발표했냐면 그 2025년도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는 건 아닌데 조금 전에 나왔듯이 뭐가 있었냐면요. 뭐 증권 거래세도 올리고 뭐 이것저것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증권 그 투자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하는데 지금까지는 50억 이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사실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10억으로 확 낮춘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세금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식시장 큰 손들이 연말에 세금 안 내려고 주식들 다 집어던진다? 네네.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많이 떨어졌나 봐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주식이 팍팍팍 떨어지길래 뭐 제 주식도 당연히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게 그 미국하고의 그 관세 협상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개미들 그다음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다. 이게 세제 개혁안이 오히려 개악안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몇 조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하루 만에 빠진 금액이 100조가 넘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자들, 대주주들한테 세금을 좀 걷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대주주들이 그 세금을 갖다가 내게 되겠습니까? 안 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 팔아버리니까. 이러는 과정에서 하루 만에 개미들의 재산 100조가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니냐.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개미 안에는 정혁진 개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조금 들어갔습니다. 조기현 개미도 들어가 있고. 저는 조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가 지수가 3천도 아니고 5천 만들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천까지는 이제 잘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정책을 하면서 네네. 어떻게 5천이 되겠는가? 거기에다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 의장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주식 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이제 그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속상한 개미들한테 더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개미 투자자들 사이, 반발하는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도 모르는 진성준 의장이 뭘 안다고 저러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지난해 9월 진성준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세요?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부담스러워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의 사명이죠.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들어보시죠. 하루 만에 시총 100조 원 날린
주알못 민주당 아직 반개업 입법 폭주 기차는 출발도 안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 6천억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민주당은 자충우돌입니다. 원내대표는 시장의 충격이 악재로 돌아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주식 투자는 해본 적도 없다는 정책의 의장은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며 천하태평입니다. 곽태규 의원님, 예. 일단 그 정책 의장께서 주식을 한번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일단은 실효성이 없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 큰 손들이 저 양도세 안 내려고 연말에 주식 집어 던지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큰 손들은 연말 지나고 다시 사면 그만이지만 그 사이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들에게로 이어진다라는 거고, 저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아까 뭐 100조 원가량 빠졌다라고 하잖아요. 예. 정익준 변호사님 많이 손해본 것 같은데 그러면 세금을 걷겠다라는 정부의 목적, 실효성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지금 그게 지금 논란의 본질 같은데 그렇죠. 예. 곽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을 한 종목당 이제 50억에서 10억 보유한 사람을 대조주로 해서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정부에서 예상한 그 세수 효과가 한 8조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쉽게 말하는 10억 이상을 가진 그 대조주가 연말 기준으로 전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세금이 부과됐을 때 이제 8조 정도를 예상하는 건데, 시장에서는 평가가 다른 거죠. 그렇게 10억으로 낮추면 연말에 그 대주주라고 하는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효과는 거두지도 못하고 주식 시장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네.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해서 5일 동안에 벌써 11만 명이 반대 청원을 참여를 했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뭐냐면 이 정책을 처음에 추진한 것이 정부인데 아마 이 여당하고 간의 어떤 사전의 교감이나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발표 이후에 이를 대하는 여당 지도부들이 서로 간에 말이 틀리고 그러네요. 그 시장에다가 주는 메시지가 더 불안한 거죠. 예, 정부에서 여당하고도 아무런 교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든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세수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장에 참여한 소액 투자자들만 떠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이런 세제 개편을 한다고 하는 정책을 할 때 이것이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사전에 조금 충분한 정책적인 검토를 하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한동훈 전 대표도 주식 안 한다는 진성준 정책의장을 비판했습니다. 진 정책의장은 과거 방송에서 나는 주식 투자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무더위가 싹 가시는 무서운 말이다 라고 밝혔어요.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라는 진성준 의장을 보면서 무더위가 싹 가신다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진성준 같은 주식 초보자들의 연습 경기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야당에서도 계속 맹폭 비판이 나옵니다. 주진우, 진성준 전 의장 만용으로 개미 투자자만 골병, 장동혁, 경제는 실험 대상 아니다. 안철수, 대주주 10억 후퇴로 개미 투자자 뒤통수 맞았다라고 비판합니다. 김주영 의원님. 네. 진성준 의장은 주식시장 이런 걸로 안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일단 주식을 좀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식을 안 해보고 저렇게 자신만만해 하시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이제 떨어진 게 이 세제 개편안 때문인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중국도 동시에 뭐 이렇게 다 폭락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이야기처럼 이게 과연 세제 개편안 때문인가 아니면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인가,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야 된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고요. 지난번에 당에서 이제 금투세를 뭐 더 유예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뭐 이런 논의할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저희가 뭐 그러네요. 집권 여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폐지 쪽으로 이제 최종 결론이 났었죠. 그래서 이것도 좀 당에서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정책위 의장이 한정혜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당내에서 이제 정부 기조와 함께 가는 진성준 정책의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원내대표가 이건 조금 조정이 필요한 건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 개정 사항은 아니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 신임 정책위 의장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책위 의장 바뀌었다. 네, 한정혜 의장 얘기를 들어봐야 네.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10억에서 윤석열 정부 와서 2023년엔가 50억으로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이제 원상 복귀하겠다 10억 기준으로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거였다면 저는 50억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3년 6개월 만에 3천을 찍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에 6월 2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력의 어떤 상관관계도 조금 천천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신임 정책위 의장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내에서 또 더 이상 혼란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정이 조금 한 목소리 내는 방향으로 그렇군요. 조정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